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많은 민주노총에 있는 성소수자 조합원들 중에서 편지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 일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건설노조 조합원입니다. 아직은 저를 성소수자 조합원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기엔 조금 망설여집니다만 이 편지를 통하여 저희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노동자로 살아가듯 성소수자 또한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까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암묵적으로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이성애자로 살아갑니다.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이 성소수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 그대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노동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 민주노총은 든든한 동지와 같습니다. 저 또한 민주노총의 든든한 동지가 되고자 합니다. 되게 와닿는 문장이 우리는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추구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란 걸 알아야 하고 쟁취해야 한다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최근에 화물 노동자들 뭐 싸우는 걸 보면서 누가 쓰신 게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노동자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게 욕심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라는 말을 봤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 있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터에서 사실 성소수자인 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사실 이 차별이 일터로 흘러 들어왔는지 저는 좀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이 성소수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노동자로서 그 생계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 그 고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직업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성소수자라서 어디에 막 몰려서 일하지 않잖아요. 변호사인 친구도 있고 콜센터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편지 쓰신 분처럼 이제 형틀 몫으로 일하는 건설 노동자도 있고 또 뭐 배달하시는 택배 노동자도 있고 한데 고용이 불안한 곳에 가면은 소수자인 게 더 취약해지니까 맞아요. 드러내지 못하거나 드러냈을 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군대를 제대를 하면 이제 어쨌든 취업을 할 텐데 제발 정규직으로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덧 그냥 불현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안정된 데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본인을 드러내고 살아야지 어쨌든 생계랑 직결되는 거니까 먹고 살 수는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밥벌이까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 레즈비언 노동자입니다. 38살의 미혼 여성으로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쉽게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오래 만난 애인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하기 싫기도 하고 왼손 약지에 반지를 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료들과 친해지면 너무 사적인 질문들을 할까봐 항상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말 이외의 말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며 직장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회사의 중요 정보나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항상 불이익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불평등한 상여금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해 큰 도움을 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정말 우상 같은 민주노총을 믿고 내가 레즈비언이건 아니건 쉽게 자르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에 회사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자존감 높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해피엔딩인 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편지에서는 좀 고용 불안까지 사실 얽혀 있어서 노조에 가입하긴 했지만 아직 좀 드러내는 게 어렵다면 이분은
노조가 있으니 나에게 노조란 뒷배가 있으니 맞아요. 설마 뭐 내가 잘리겠어? 내가 불이익 당하면 노조가 도와주겠지라는 자신감으로 또 커밍아웃까지 하신 걸 보면은 아, 민주노총이 더 잘해야겠구나. 더 많은 분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게 더 좋은 조직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랑 되게 비슷한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6년 전에 커밍아웃을 받고 그때는 제가 뭔가 단단해지지 않아서 주변에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는 그 한 1년여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키가 크냐 작냐? 우리 아들은 키가 184다. 이러면 키가 커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게이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말로 뭐 여자친구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이제 뭐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렇게 그때는 말을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저희는 이제 이게 편조가 계속 바뀌어서 항상 같은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이 바뀌니까 너무 자주 듣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들을 사실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해야 되겠다. 비비안이 얘기하신 것처럼 딱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짓말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몇 년 전에 노동자들 대상으로 성소수자 차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위로 나온 게 거짓말 스트레스였어요. 맞아요. 어느 날 또 비행을 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냐? 걔가 인기가 많겠네.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게이인데요.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 게이라 이랬더니 매니저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게 제가 너무 아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이시죠 이러면서 저는 며느리를 어떠냐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너무 더 화나. 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병원에서 노동하는 레즈비언이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입니다. 그동안 병원은 직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서 응급실 갔어도 결론은 이래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결론은 이래라. 환자가 포건해도 결론은 이래라. 결국 많은 동료가 몸과 마음이 다쳐서 병원을 떠났죠. 그때 병원을 바꿀 거라며 몇 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프면 쉬고 가족이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서 애도할 수 있고 환자가 포곤하면 잠깐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저는 병원에서 사석에서 인터넷에서 성소수자인 저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접해요. 성소수자인 내가 아니라 이런 현실이 문제죠. 노동조합,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일터에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어요. 노동자에게 일터가 일상이죠. 일터가 바뀌면 일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소수자이자 노동자인 저는 누구에게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노동조합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존재예요. 때때로 병원에서 답답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노동조합이 개운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가 보통 노동자라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얼굴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성소수자 조합원들 중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너무 두려운 사람들도 있으시거든요. 노동조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사실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성소수자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한다는 어떤 그 표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도 뭐 서울 키퍼 할 때도 민주노총과 무지개 깃발을 같이 내걸고 행진을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지금 선생님한테 제가 드린 I'm Li라는 저 배지 저런 거를 사실 노동조합에서 좀 뭐 비치해놓고 누구나 달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성소수자 분들이 노동조합은 내가 뭔가 나를 들어도 좀 안전한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셔서 오히려 조합 가입률이 확 또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래서 서울 키퍼 온라인 키퍼에서 그 굿즈로 무지개 깃발 조그만한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각각의 이제 자리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맞아요. 노동조합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기는 내가 환영받는 곳이구나. 네. 적어도 이런 이제 메시지는 주기 위해서 저는 맞아요. 그 책상 달력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편지에 나온 주인공처럼 꼭 본인이 드러내지 않아도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특히 이제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분들한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성소수자 동지들을 사실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좀 치유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같이 싸워요. 투쟁! 사실 성소수자들이 가시화가 되면 더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사회가 그들에게 뭔가 권리를 주지 않고 차별과 혐오가 있고 위험한 세상이라 그렇게 하라고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엘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회를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 희망을 좀 가져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올여름 우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퍼 때 어느 소속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성소수자로서 만난 적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당장 드러내지 못하지만 먼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민주노총이었으면 좋겠어요. 투쟁 결국은 민주노총 들어와.